고성 등 강원 북부권에 2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가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저지대가 침수되는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부지방 폭우에 따른 태백선과 영동선의 운행 중단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릉시가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를 막기 위해 빗물 펌프장 증설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양양군이 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따른 환경자원센터 증설을 추진하는데 주변 마을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동 북부 지역에는 오늘 오전에만 200mm가량의 폭우가 내리면서 산비탈이 무너져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고성과 속초에서는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과 빗물이 섞인 진흙더미가 주택가 골목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작은 중장비가 투입돼 진흙을 파내며 길을 뚫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린 많은 비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마당에 있던 나무는 지붕을 덮치면서 골목길은 이렇게 흙투성이의 물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최북단 지역인 고성군 거진에서는 오늘 오전에만 200mm의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아침 7시쯤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산이 원래 이 산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그게 무심해서 쓸려온 거야 다. 계속 흙들이다. 계속. 갑자기 내린 비에 우수 관로마저 역류해 주택가에서는 모래주머니로 흙탕물을 막느라 분주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피해는 태풍 때도 없었다며 허탈해합니다. 무사, 매미 때도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는데 요번에 그 뭐 며칠 동안 계속 폭우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해안가 도로에는 산비탈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고 물에 잠긴 국도에서는 차량들이 조심스럽게 운행했습니다. 어제부터 200mm 넘게 비가 내린 속초 지역에는 산동네 주택의 축대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집이 지금 현재 그런데 저 옆에 집까지 다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산이 저 사람들이 콩콩해서 울려서 이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여러 사람 의견이 그렇다 이거예요. 강원 북부에는 모레까지 1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 엿새 만에 영서 남부에도 3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평균 50mm씩 비가 온 건데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는데 모레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영월 청년포 저류지 수변공원입니다. 구름다리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산책로가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원 전체가 거대한 연못으로 변했습니다. 영월 입성역에서 쌍용역까지 태백선 운행이 멈춰섰습니다. 어느 정도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오늘 밤 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운행 재개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월과 횡성에서는 축사 5곳이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주에서도 민간 태양광 발전소가 피해를 입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비 피해는 누적 강수량이 100mm를 넘기면서 본격화했습니다. 횡성에서 토사가 덮쳐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됐고 강수량 200mm를 넘긴 지난 3일부터는 토사 유출과 낙석사고, 119 구조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평균 강수량 300mm 안팎까지 올라온 데다 남한강 상류 충주댐과 괴산댐, 그리고 섬강 상류 횡성댐이 방류를 시작하자 저지대 농경지 침수가 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도내에선 주택 47동 파손과 이재민 90여 명 발생, 농경지 100헥타르 침수가 확인됐지만 집계 속도를 감안할 때 비 피해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곡이나 캠핑장 등에서 고립됐다가 구조된 사람이 170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 1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119에 접수된 구조 요청만 250건을 넘겼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는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영서 남부의 누적 강수량은 내일이면 400은 물론 500mm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오늘 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중부지방 폭우에 따른 태백선과 영동선 열차 운행 중단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당초 내일 첫 차부터 정상화할 예정이었지만 지속적인 폭우로 선로에 토사가 유입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운행 재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가 그치고 복구가 될 때까지 태백선 제천에서 동해 전 구간과 영동선 영주에서 동해 구간 전동차가 운행하지 못합니다. 양양군은 관광객이 늘고 인구도 소폭이나마 증가하면서 쓰레기 배출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쓰레기 소각과 매립을 담당하는 환경자원센터 증설을 추진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08년부터 가동한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소각로. 하루 30톤 규모지만 기계 고장 등을 우려해 하루 27, 8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서철에는 매일 소각 쓰레기가 50톤씩 들어오다 보니 처리 용량을 넘긴 20여 톤은 압축 포장에 쌓아두는 형편입니다. 매립 가능한 쓰레기를 뺀 물량은 태백시에 보내 처리하는데 연간 1억 원가량의 예산이 듭니다. 양양군은 넘쳐나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 용량을 48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인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2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시설이 증설이 되면은 양양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자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증설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자원센터가 있는 화일리 마을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 피해와 생활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암에 걸린 주민들이 속속 나타나는 등 건강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를 설치하려던 2004년에 이런 조사들을 실시하기로 약속했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수님이 일단 마을을 와갖고 일단 마을 사람들의 애환을 들었고 그게 합당하게 됐는가 안 됐는가 판단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해나가야 다음 단계가 풀려나가지. 양양군은 화일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영향조사, 건강조사 등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주민 수건사업 해소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증설은 시급하지만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는 11월 군 소음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입법 예고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개발 제한은 대폭 완화됐지만 소음 피해에 비해 보상이나 저감책이 미비해 아예 군부대를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입법 예고된 군소음법 시행령과 규칙입니다. 소음이 80베클 이상인 지역 주민들에게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의 보상금이 소송 없이 지급됩니다. 법 시행일은 11월 27일이지만 실제 보상은 소음 측정이 마무리되는 2022년 시작됩니다. 모든 개발 행위를 제한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부분은 일종구역의 방음시설 설치 신축 조건만 남기고 모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 기준이 여전히 민간항공 75회클보다 높고 근본적인 소음 저감책과 주민 지원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어 군소음 방지법이 아니라 군소음 묵인법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음 보상금만 목적으로 했거든요. 입법 과정에서 주민대책사업하고 소음 방지사업 같은 게 처음에 논의는 됐었지만 실제 법률안에서는 다 빠졌거든요.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합리적 보상도 아닐 뿐더러 보상금 법제화가 군소음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 소음에 시달려온 횡성과 국방개혁으로 부대가 확대되고 있는 홍천 등 도내 곳곳에서 보상 필요 없으니 군부대를 이전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출력 높은 블랙이글스 훈련이 밤낮 없이 이어져 소음 피해가 극심하다며 보여주기식 에어쇼를 위한 비행은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싫고 보상도 싫다. 그리고 지원 대책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횡성 군소음 피해 대책위는 오는 13일 제8 전투비행단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근본적인 소음 저감 대책과 군부대 이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1학년도 도내 공립 유초등 특수학교 교사 186명의 선발을 예고했습니다. 초등학교 선발 예정 인원은 141명으로 지난해 선발 예정 인원 251명보다 줄었고 유치원 38명, 특수학교 7명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임용 대기자와 임용 유예자가 다수 남아있어 선발 예정 인원이 줄었다며 초등 임용 시험은 올해부터 논술과 면접을 중심으로 시험 체계를 변경해 현장에 맞는 강원도형 교사를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1차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은 11월 7일 실시되며 원서 접수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집까지 뒤쫓아간 경찰 간부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0일 밤 정선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의 원룸까지 쫓아가 문을 두드린 정선경찰서 소속 모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 경감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평소 아는 사이인 줄 알고 피해 여성에게 인사했지만 인사를 받아주지 않자 홧김에 여성을 뒤쫓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월 말 기준 도내 시군 가운데 춘천과 원주, 정선, 홍천의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태백, 삼척, 화천, 양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7월 31일 기준 전국 지자체의 예산 집행률을 전수 분석한 결과 춘천은 58.9%, 원주 58.4%, 속초 57.4% 순으로 높았고 태백 51.8%, 삼척 53.8%, 강릉 56% 순으로 낮았습니다. 군단위에선 정선 56.2%, 홍천 55.4%, 횡성 55.3% 순으로 높았고 화천 47.1%, 양구 48.5%, 고성 51.5% 순으로 낮았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68.2%의 예산을 집행해 전국에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강릉시가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릉시는 내년까지 480억 원을 들여 상습 침수가 일어나는 포남지구에 빗물 펌프장을 증설하고 유입관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수립해 최근 행정안전부 심의를 마쳤습니다. 또 포남 이동 일대에는 280억 원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농경지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송정동 하평뜰 일원은 배수로를 확장하고 복토하는 배수 개선 사업 지구 지정을 행정안전부 등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이 피서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퍼와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핑 해변을 중심으로 클럽과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을 점검합니다. 매장 내 체온계와 손소독제 비치 여부, 매장 소독,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클린 강원 패스포트 등 전자 출입 명부 작성 등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장마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도 양양 서피비치와 죽도, 인구, 동산해변 등 서핑 해변에는 연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야간 집합 제한 금지가 시행되는 낙산 해변과 달리 단속이 취약했습니다. 정선군 고한 한백산 야생화 축제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한백산 만항제와 고한 구공탄 시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한백산 야생화 축제는 산신제로 시작해 숲속 힐링 체험, 녹색 체험마당, 산사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또 골목길을 이색적으로 꾸며놓은 고한읍 시가지에서는 골목길 정원 박람회가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오는 12일까지 바닷가 횟집과 수산시장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시행합니다. 강릉시는 서울지방식약청과 합동으로 횟집과 수산시장의 수족관 물 교체 주기와 청결 여부, 조리 종사자의 개인 위생수칙 준수,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합니다. 또 현장 검사에서 식중독 유발균이 검출되면 즉시 압류에 폐기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달 16일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횟감을 사 함께 나눠 먹었던 외지 관광객 6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